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은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딱 이대로만 봐달라 라고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해지죠. 사실 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가 투자를 더 배워야 돼요. 4번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1억짜리가 30억에 팔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투자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특히 상가랑 이걸로 월급 대신 월세 받는 시스템 만드는 강팔도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근처에 괜찮은 물건 지금 하나 찾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이동하면서 보실게요. 상가 투자라고 하면 초기 자본이 엄청 많이 들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일반적인 투자 중에서 상가 투자가 제일 돈이 안 드는 투자거든요. 실제로 대출도 엄청 잘 나오고요. 그리고 상가는 특히 정부지원금이라 해서 이게 창업 관련돼 있다 보니까 돈을 더 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로 영원으로도 투자를 해봤고 또 이걸로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내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 좀 독특한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나요? 제가 지금 월세로는 한 800 정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계속 사고 팔고 있어가지고 일정하진 않은데 보통 차익으로 1억에서 5억 정도 내고 있어요. 나이도 젊으신데 비결이 뭔가요? 제가 원래 돈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그냥 시세나 입지 같은 것만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내 노하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게 자리를 찾았는데 거기 사장님이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망한 가게들,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를 망한 가게 가격으로 싸게 사서 내가 그 사장님만 좋은 가게 사장님으로 바꿔버리면 더 매출도 잘 나오고 그 상가의 가격만큼 더 높일 수 있단 말이죠. 또는 그냥 제가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마케팅 같은 거 다 지원해 드려서 더 매출이 성장할수록 이 상가의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노하우의 그 핵심이고요. 제 이런 10년짜리 노하우를 전부 정리하고 공개하고 있는 게 제 강팔도 채널이고요. 여긴 것 같은데? 이 물건이네요. 오. 대표님, 계속 뭘 보면서 체크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딱딱 봐야 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아싸리 이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딱 보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물건 보러 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따로 맡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직접 보러 온 거고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은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딱 이대로만 봐달라 라고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해지죠.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현장 가는 게 부담인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저 사실 이게 투자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어디 나가고 물건 보러 가는 거 시간 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쉽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그럼 사무실 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원래 부동산 투자자한테 사무실이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제가 유튜브랑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방송실이 좀 필요해져가지고 제가 따로 구한 곳이에요. 음, 와, 책이 엄청 많네요. 이거 다 읽으신 건가요? 다 읽진 못했고 제가 한 80% 90%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돈이 없었다 보니까 특히 이런 강의나 이런 걸 들을 돈이 없어서 이런 책 같은 거는 서점 가면 공짜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부동산 투자할 물건 이걸 찾는 것부터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송 사무장님이라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1등 커뮤를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아예 경매 사이트까지 만드셨어요.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역대급인 게 경매나 공매 물건 검색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 발견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 있잖아요. 뭐 주변에 매물이 뭐가 있고 지금 나온 시세나 아니면 주변 거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바로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이랑 아예 연동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건데 진짜 역대급입니다. 저도 이제 이것만 써요.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유찰이나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매나 공매는 어떤 문제가 의심된다 라는 정도만 돼도 이 빨간 경고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사람들이 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의심이 된다 정도면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없었다 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아니까 아 이게 사실 문제가 없는지 이걸 확인할 줄만 알면 되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의심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넘긴 물건들 우리는 사실은 문제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좀 더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싸게 나온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경매나 공매는 유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질 않으면은 점점 할인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산 물건들 이거 사실은 문제 없었는데 라고만 알고 있으면 계속 할인되는 거 기다렸다가 원래 시세보다 더 싸졌을 때 이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사실 부동산 투자의 모든 원리가 이 안에서 굴러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 물건도 보시면은 여기 유치권이라고 딱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딱 공사비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내야 된다 라는 신고를 해두니까 이런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공사비라는 게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 원은 될 텐데 당연히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유치권이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물건도 사실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4번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1억짜리가 30억에 팔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내부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치권이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 만족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71억짜리를 30억에 사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남들이 무서워서 안 했지만 사실은 문제 없었던 물건들 이런 거 찾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찾았으면 이제 투자자들이 할 일은 그럼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걸 정말 제대로 분석할 차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얼마짜리가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옆에 매물 가격이나 주변 거래들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얼마에 팔리고 있고 주변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체크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얼마짜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얼마에 팔리고 있고 현장 정보는 어떻고 이거를 여기 앉아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서 시세보다 더 싼 상태인데 안 샀네. 이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좀 더 할인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시세보다 좀 더 떨어졌을 때 이때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만의 노하우를 좀 더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금은 얼마를 얻어올 수 있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저만의 노하우로 바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뭐 대출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 뭐 세금이나 법무사 비용 아니면은 각종 기초적인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마 있어야지 이거 진짜 투자할 수 있겠다 이거를 딱 판단할 줄 아는 거 이게 노하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 이거
사실 아는 사람이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가장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있죠, 이 주거래 은행이 꼭 대출을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10년 동안 진짜 수십 건의 물건을 다 투자해 봤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출 제일 잘해준 곳? 그런데 주거래 은행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통장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그런 은행에서 대출을 더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은행도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그 지점장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장님은 직장인에게 좀 더 대출을 더 해주는 분, 또는 어떤 지점장님은 사업가에게 좀 더 대출을 해주는 분, 또 어떤 지점장님은 투자자한테 더 대출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성향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에게 대출을 더 해주는 이 지점장님이 있는 그 은행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행들 찾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정말 쉬운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조회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아래에 있어요. 이걸로 내 지역이나 그 해당 물건 지역, 아니면은 서울 쪽 보면은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쪽으로 검색을 하면은 각 대출 상담사들이 명함을 올려놔요. 그러면 거기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대출 상담사 조회라고 해서 이 금융 쪽에 일하시는 분들, 대리자들, 중개업자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걸로 실제로 좀 자격이 있는 분이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출 상담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전하네, 그럼 이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전화할 필요도 없고 문자로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데 대출 얼마 되는지 확인해 달라, 내 지금 뭐 연소득은 얼마고 지금 주택수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딱 물어봐요. 그럼 그걸 맞춰서 문자로만 답변을 해주면 이분들이 은행을 여러 곳과 계약을 한, 어떻게 보면 영업 대행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A은행, B은행, C은행 이런 은행들한테 지금 이런 조건의 사람이 이런 물건을 놓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얼마 해줄 수 있냐 라는 거를 은행마다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A은행은 얼마 해주겠다, B은행은 얼마 해주겠다, 서로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리스트 보고서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그 은행 딱 골라서 거기서 대출 받으면 돼요. 내가 통장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거래를 해왔든 안 해왔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물건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가는 거기에 창업을 더하면은 가치를 올릴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는 맞는데 그 상가 가게에 나쁜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게 사장님 때문에 가게가 망해서 망한 가격에 지금 경매나 공매로 물건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상가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게 매출이 월세를 결정하고 월세가 상가의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장님이 와서 가게 매출을 더 올리면은 월세가 그만큼 더 올라가고 그만큼 월세에 맞춰서 상가 가격도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상가 대출, 또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어떤 가게 사장님이 들어오면 좋은지 이건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좋은 가게 사장님을 우리가 직접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PC방이 들어오면 잘 될 거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PC방을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사장님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미 창업을 해놨는데 여기 관리할 매니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내가 어차피 잘 될 자리에 잘 될 가게를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마케팅만 좀만 더 잘해도 이 가게는 어차피 성장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 매니저한테 매니저 말고 사장이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월급 몇백 받는 매니저가 갑자기 월 몇천 나오는 매출을 그대로 갖는 사장님이 된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대신 이때 너가 사장이 되는 대신 나는 이 가게를 너한테 인수하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쓰자. 그러면 이 가게 매출에 맞춰서 월세 계약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물건을 살 때는
나쁜 가게 사장님이 있었으니까 낮은 월세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좋은 가게 사장님을 바꾸니까 높은 월세로 다시 계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월세에 맞춰서 상가 가격이 달라진다 했죠? 그럼 낮은 가격에 맞춰서 샀을 때는 싸게 샀고, 지금 좋은 월세로 맞췄을 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상가 투자의 총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정부 지원금은 그럼 어떻게 받냐?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은 K-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 사업 공고의 모집중을 보면 지금도 연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는 사람들만 이걸 다 받고 있어요. 매년 우리 국가에서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이 정부 지원금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할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뭘 받아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만 다 받아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업 전, 그리고 창업 직후, 창업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정부 지원금을 수차례나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 가게에 4천, 200, 500,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거의 공짜로 창업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이트를 모르다 보니까 또 어떻게 검색해야 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인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다들 놓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게 가면 딱 보이는 거 뭐 있죠? 키오스크, 또 그 서빙해주는 로봇들이 있는 가게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정부 지원금으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장님들은 키오스크 그거 돈 주고 업체한테 맡기면 한 대당 몇십만 원에서 아무리 싸게 해도 5만 원, 7만 원은 해요. 그런 거 테이블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 지원금으로 공짜로 다 설치해 준다고. 이런 거 알아야지 받을 수 있겠죠. 와,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는 만큼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배울수록 더 많이 벌 수 있고 배워야만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처럼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게 매출이 그 상가의 가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자리만 발견할 줄 아는 부동산 투자 지식이 있고, 이 가게 사장님을 좋은 사장님으로 바꿀 줄 아는 창업적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 사장님을 구하기까지의 이 자금을 구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뭐 마케팅, 사업적인 지식까지 있다면은 이걸 다 통합했을 때 서로의 시너지 효과로 싸게 상가를 사서 좋은 사장님으로 바꾸고 정부 지원금이나 마케팅으로 좀 더 싸게, 좀 더 빨리 가게를 성장시켜서 그 성장한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싸게 샀는데 성장한 가격에 비싸게 맞춰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가 투자의 전체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은 이 가게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냥 이런 걸 관리할 줄 아니까 매니저로 들어온 건데 월급 몇백씩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이거 정산 매일 하다 보니까 이 가게 매출 얼마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럼 이 사장님이 받는 돈, 갑자기 사장님이 이 돈 너한테 다 줄게, 대신 나랑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 라고 하면 매월 몇천 들어오는 매출을 받는 게 당연히 원할 거고, 또 월세 몇백 좀 내는 거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드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 4천 나오는 가게에다가 월세 800 줄게, 이 월 4천 가져 라고 하면 계약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이런 것처럼 계약을 통해서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그 사장님한테, 아니 매니저한테 이 모든 매출을 넘기고,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더 이상 이 가게 성장에 관여하지 않고 월세만 따박따박 들어오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또 망한 가게 가격으로 샀는데 좋은 가게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나중에 팔 때도 상가 가격이 더 오른 상태로 팔 수 있으니까 이득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장님도 나도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위치의 물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하신 대표적인 분이 장사하는 건물주 강호동 님이라고 유튜브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라라브레드라는 카페를 싸게 샀어요. 이거를 직접 매출을 극대적으로 올려서 이걸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이걸 30억이 넘는 돈에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늘려가면서 수많은 건물 투자를 하신 분이 바로 강호동 님이에요. 그럼 이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을 사는 게 이득인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가 투자를 더 배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장사를 하는 노하우는 있는데 이거를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계속 유지하는 그 나머지 매출보다 사실 이 건물을 사서 이자를 내는 돈 있죠. 이게 월세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게의 월세로 우리가 200을 내고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게의 가격은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게의 대출 이자는 해봤자 13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럼 200 내면서 계속 매출의 순수익만 얻을 건지 아니면 내가 매출을 내면 낼수록 130만 원의 이자만 내면서 가게의 가격도 점점 상승시킬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게 사장님이 그 건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매출도 내는데 나중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수십억의 가치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 투자는 내가 그 가게를 사서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더 버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직장인분들이 특히 이 상가 투자를 정말 배워야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상가 투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월세가 가장 잘 나와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부분 10년, 20년씩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통 아파트나 주택 보면은 1, 2년 있다가 바뀌거나 끽해봤자 4년이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가는 한 번 딱 세팅해 놓으면 10년, 20년 동안 안정적인 월세가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관리 측면에서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집 많이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핸드폰을 꺼둔대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월세 집 들어갔을 때 뭐 고장 났거나 아니면 누수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더러운 거 있거나 이럴 때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해요. 심지어 벌레가 나오는 것까지 전화를 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상가는요, 건물주한테 연락을 안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알아서 해결해요. 왜냐면 당장 1분 1초가 이분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건데 우리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확인해달라, 이거 하면서 조치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조치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알아서 처리하고 만약 큰 비용 나오면은 우리한테 알아서 영수증 주면서 청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래서 특히 직장인분들이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신경 쓸 것도 없다 보니까 상가 투자를 꼭 배워야 해요. 특히 월세라는 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버는 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월급 200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월세 200이 또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내가 굳이 불필요하게 야근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불필요하게 이 사람의 어떤 부조리를 가만히 참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월세가 500을 넘으면 결혼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부장급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때 간편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월세 500이 생기면 그냥 일하지 않는데도 이런 부담이 없는 거죠. 여기서 월세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때부턴 뭐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여행이나 어떤 소비를 해도 부담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상가 투자를 배우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유료 강의급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나요? 이게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게 착각인 게 제가 알려주는 거를 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뭐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강의료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무료로도 알려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분들이 저한테 이득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건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나 공매 물건 같은 게 한 달에 거의 한 수천 수백 개의 물건이 새로 나와요. 이게 왜냐면은 이 경매로 나오기까지 그걸 처리하는 분들이 이걸 모든 물건을 다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절차거든요. 그러면은 매월 수천 수백 개의 물건이 새로 나오는데 이걸 제가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들어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레벨업 한다는 건데요. 그 게임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레벨업 할수록 내가 가는 사냥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세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사냥을 할 것이 필요해요. 다시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피디님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100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 1000만 원 받을래요? 아, 당연히 1000만 원이죠. 그쵸?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기술도 없고 아직 종잣돈이 이런 것도 없으니까 소액을 넣고 소액을 버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많이 벌다 보면은 같은 노력을 하는 건데 좀 더 많은 돈을 넣고 많은 차익을 얻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소액짜리 물건은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그럼 이전에 해왔던 그 소액의 물건들은 다른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야지 처리가 가능해요. 결국에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들도 누군가의 돈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걸 처리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라도 더 새로운 분들한테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투자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분들 중에서도 아직 몰라서 엄청난 재능이 있음에도 그걸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알려줘서 더 빨리 성장시켜드리고 더 많은 수익을 벌게 해드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수백억짜리 물건을 할 때는 혼자서 투자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투자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분들도 나중에 성장을 하게 돼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될 때 나를 가르쳐주고 성장시켜준 분이 있고 아니면 새로 만난 투자자가 있다면 누구랑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이처럼 저는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버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지만 저한테는 그분들이 수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알려주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알려드리고 또 이분들이 제 유튜브를 시청만 해줘도 저는 돈을 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와,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그럼 일도 그럼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만족스럽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올려도 잘 안 봐주시니까 이게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저 덕분에 수익을 냈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들으면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무실에서도 저 공부를 하는 게 요즘 취미거든요. 새로운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더 연구하고 더 적용해보고 도전해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 라고 더 알려드리는 게 요즘 제 삶의 낙이에요. 부동산 투자만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처럼 사업이나 창업, 정부 지원금 같은 다양한 노하우를 함께 적용해야지 진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상가 투자를 배우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투자만 하는 거는 한계도 있고 리스크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창업이나 지원금 같은 걸 함께 적용하면은 리스크도 줄고 지원금 같은 것 덕분에 돈 걱정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로 한 번씩 꼭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배우셔야 하는 게, 저도 나름대로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저 좋은 물건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 문제도 해결하시고 괜히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없이 나중에 성공해서 저랑 같이 투자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료로 자료랑 강의 같은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5초 만에 신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고, 요즘 보면은 이렇게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것도 다 하나씩 배워보면서 바로바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무료 노하우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5초 만에 신청하시고 바로 제 10년짜리 노하우들 전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쌓고 쌓아온 모든 노하우 다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꼭 배우셔서 성공해서 나중에 저랑 또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